경북도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분당한 뒤 텃밭인 경북 지역에서도 탈당자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는 아파트 단지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년기획 뉴스, 오늘은 경북 도천 이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올 연말 사상 최악이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급이 줄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고 매장에서는 제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새해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산란닭이 대대적으로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30개들이 한판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20% 올라 사상 최고로 대부분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찾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할인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조금 올랐는 것 같아요. 계량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한 명에 한 판씩 제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객님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판매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간 상인들까지 계란을 매점 매석하면서 축산농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농가에 가가지고 돈을 더 주고 가져가는 거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각종 겨울철 축제와 한 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치르던 새해 해맞이 행사까지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구미와 청도, 경산을 비롯해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청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AI 차단을 위해 내년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김천과 경산에서는 소규모로 사육되는 닭과 오리 6천여 마리를 도태시킨 데 이어 경주는 2만 마리, 구미는 100여 마리를 도태시킬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AI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도내 93개 농가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 심의를 대가로 민간단체가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전체에 4년 차까지 월 9만 원, 5년 차부터는 14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저임금 개선 권고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개인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체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시설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인에 타출해내서 그 종사자 수당을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시설 다 빠져나간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경상북도는 개인시설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법인시설 쪽에서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된다며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합쳐서 5천만 원이야. 본인한테 4천만 원. 로비가 들어와서 본인 거절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개별 사업권으로는 유일하게 이 건만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삭감이 결정된 겁니다. 예결위에도 돈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놓은 건 문제가 아니거든. 예결위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만 추정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 의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각오라고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도 새누리당 탈당 당원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직 한 명의 탈당도 없는 새누리당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성 기자입니다. 모성은 새누리당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은 새누리당 탈당과 개혁보수신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분당 이후 TK에서 대규모 탈당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탈당 당원이 1,500여 명이라고 밝히고 SNS 등을 통해 탈당 분위기 확산과 당비 반납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만을 위하는 등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당다움을 잃어버렸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의지도 없습니다. 매일신문 등이 지난 25일 대구 경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가 49.1%로 바람직하다 44.9%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1월에 개혁보수신당이 본격 창당하고 특히 반기문 총장 등 유력 대선 후보가 영입된다면 지역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선 전까지 국회의원들의 탈당 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행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지역 정치권의 재편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동대 교수 40명은 국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늘 2차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헌법재판소에는 빠른 탄핵 소추 심의와 국민의 뜻에 따른 탄핵 소추 인용을 요구했고 특별검사에게는 법과 정의 회복을 주문했으며 정치권에는 대통령 탄핵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정마다 먹다 남은 약이 많을 텐데요. 약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해 처리하는데 최근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먹다가 남은 약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잘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약의 경우 45%가 쓰레기통에 버린다, 물약의 경우 35.4%가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보낸다가 가장 많았고 약국으로 되가져간다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 식물이나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아파트 단지 3곳에 처음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도 차츰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더 쉽게 남은 약을 버릴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그전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아기가 있으면서부터 알게 되면서 분리를 하게 됐고 약국에 갖다 주게 됐죠. 한꺼번에 한 번씩 모아서 약국 가서 버리기도 솔직히 하나의 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분리수거장에 와서 이제 직접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의약품 때문에 생기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토양이나 하천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약들이 성분들이 검출이 되었고 그냥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구 경북 녹색연합과 대구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수거함 설치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송년기획, 오늘은 대구 경북 역사를 다시 쓴 경북도청 이전 소식을 되돌아봅니다.
120년 동안 대구에 있었던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겼는데요. 그 성과와 과제를 박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96년 경상북도라는 행정구역명이 붙은 지 120년 만이자 1966년 대구 삼격동으로 경북도청이 자리를 옮긴 이후 50년 만인 지난 2월 12일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겨가면서 무려 한 세기가 넘는 대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안동서 만납시다. 축하합니다. 이삿짐만 5톤 트럭 156대 분량으로 아쉬움과 기대 속에서 열흘 넘는 기간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도청 이사를 가게 되니까 되게 섭섭하고요. 어제 그 사무실 서류를 다 챙기면서 이삿짐을 챙기면서 되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안동 예천으로 새 둥지를 튼 경북도청 이전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고 동남권 중심의 경북 발전축도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타 시도와의 광역 협력 체계도 넓어져 충청권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북부권은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전초 기지로서 경북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도청 이전이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도청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정주 여건도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 뿌리인 대구시와의 상생 협력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로 확충과 생활 편의 시설 유치, 관계기관 조기 이전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만 명이 사는 자족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의 원년인 2016년은 대구 경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서 큰 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대구시에 따르면 대체 상가 확보를 위해 베네시움 건물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지만 베네시움에는 소유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승인을 위해서는 총회가 열려 개별 소유주 710여 명 가운데 과반 이상 출석과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족수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여 대구 중구청은 베네시움 개별 소유자들을 찾는 공고를 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전투에 나서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명나라에서 보낸 금토폐문이란 기록물이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언급되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 중인 약포 정탁 선생의 임진 기록입니다. 보물 제494호로 지정된 이 기록물 속에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칙사인 도부사 담종인이 왜군과 싸우지 말라고 이순신에게 보낸 금토폐문의 전문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토폐문은 당시 일본과 강화 협상을 하고 있던 명나라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때는 죄를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강화 협상을 추진하는 중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상의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보낸 것이죠. 명으로부터 금토폐문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분노함을 감출 수 없어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난중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에 올린 장계를 통해 왜군이 남쪽에 내려와서도 살인과 약탈을 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전보다 갑절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전투를 멈추지 못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금토폐문에 대한 기록은 난중일기에 10여 자 정도 언급됐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약포 선생이 자신의 임진 기록에 이순신의 장계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 약포 선생의 임진 기록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진기록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당시의 기록입니다. 금토폐문이 확인되면서 명나라가 일본의 관계에 속아 오판을 한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순신의 신중한 정세 판단으로 임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영주와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 6개 시군에 국유림 불법 훼손 적발이 올해 24건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2배가량 늘었고 피해 면적도 6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국유림 관리소에 따르면 산지를 농경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내 김영일 부이사관이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됐고 최희송 대변인이 시민행복교육국장, 정남수 부이사관이 보건복지국장, 홍성주 정책기획관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진광식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의 한 삼거리에서 15톤 덤프트럭과 스포티지가 충돌해 60대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60대 여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이 머리 등을 많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해맞이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31일과 1월 1일 양일간 경찰과 협력단체, 지자체 등 900여 명을 투입해 일출 명소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합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도 8개 노선 465km와 지방도 49개 노선 3,000km에 아스콘 재포장과 차선 도색, 표지판 정비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